밥 한 공기 먹고 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경험 누구나 있으시죠? 한두 시간만 지나면 허리춤에 힘이 쭉 빠지고 소파에 앉으면 일어나기가 싫어지는 그 느낌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게 나이 탓인 줄 알고 그냥 지나치시는데 사실 밥상에 답이 있습니다. 밥을 반 공기로 줄여봐도 똑같고 잡곡밥으로 바꿔봐도 여전하다면 그건 밥의 종류 문제가 아니에요. 밥을 짓는 방식 그리고 밥을 먹는 순서와 시간이 핵심입니다. 흰밥이든 잡곡밥이든 밥솥 뚜껑을 열기 전 단 한 숟갈의 재료만 달라져도 식후 몸의 반응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저는 혈당과 식습관을 연구하는 영양학 박사 이성철입니다. 현장에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느낀 게 있습니다. 밥을 완전히 끊으신 분들보다 밥 짓는 방법을 바꾸신 분들이 훨씬 오래 건강을 유지하셨다는 거예요. 밥은 우리 몸의 기본 연료인데 이걸 무작정 끊으면 오히려 기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줄어듭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단백질 흡수율이 젊은 사람보다 낮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적당히 드시면서 혈당만 잘 관리하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에요. 문제는 밥 자체가 아니라 밥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만난 분들의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왜 밥을 바꾸면 몸이 따라오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밥을 포기하지 마세요. 밥을 다시 설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밥을 지으실 때 어떤 재료를 함께 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제 이모예요. 당시 70대 후반이셨던 이모는 밥이 혈당을 올린다는 말을 듣고 5년 동안 밥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아침엔 삶은 달걀 1개, 점심엔 오이와 두부, 저녁엔 고구마 반쪽. 밥 대신 이런 식으로 버티셨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밥을 끊었는데도 점심만 먹고 나면 눈이 스르르 감기고 손주가 놀자고 하면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엔 허리가 아파서 소파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어 하셨죠. 이모는 자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원래 이렇게 되는 거지. 저는 이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밥을 아예 안 드시니까 오히려 더 힘드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모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밥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간다잖아. 그게 더 무섭다고. 저는 그날부터 이모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포기하지 마시고 밥 짓는 법만 바꿔보시라고요. 이모는 제 말을 반신반의하시면서도 한 가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사과 식초를 티스푼 하나만 넣는 거였어요. 향이 날까봐 걱정하셨는데 막상 밥을 지으니 향은 거의 없고 밥알이 더 윤기 있게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드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모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성철아, 나 요즘 점심 먹고도 눈이 안 무거워. 손주랑 산책도 나갔어. 그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밥이 이제 무섭지 않아. 이모의 그 한마디가 제가 이 연구를 계속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밥 짓는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혈당을 흔드는 밥상 속 4가지 요소를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밥을 짓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식후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재료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밥을 지을 때 한 숟갈만 넣으면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재료는 사과 식초입니다. 사과 식초 속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서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줘요. 쉽게 말하면 밥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지 않고 천천히 오른다는 겁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식사 전에 식초를 조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식후 혈당이 약 20% 정도 낮게 유지됐습니다. 제가 만난 70대 초반 박영순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밥을 먹고 나면 항상 눈꺼풀이 무거워서 낮잠을 자야 했는데 밥에 사과 식초를 넣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식후 졸림이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점심 먹고도 설거지를 할 수 있어요. 예전엔 소파에 바로 누웠는데 말이죠. 사과 식초를 넣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쌀 2컵 기준으로 사과 식초를 티스푼 하나만 넣고 평소처럼 밥을 지으시면 돼요. 향이 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지어보면 향은 거의 안 나고 밥알이 더 윤기나게 지어집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처음엔 반 스푼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사과 식초를 넣으면 밥이 덜 퍼석해지고 촉촉하게 유지돼요. 특히 잡곡밥이나 현미밥처럼 거칠게 느껴지는 밥에 넣으면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밥알끼리 잘 분리되면서도 찰기는 살아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씹기에도 훨씬 편해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한테 특히 사과 식초밥을 추천합니다. 혹시 사과 식초를 밥에 넣어 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 재료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소화를 천천히 도와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밥을 먹어도 배가 오래 든든하고 금방 배고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오트밀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포만감이 30% 정도 더 길게 유지됐습니다. 70대 중반 윤명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현미밥이 너무 딱딱해서 씹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트밥으로 바꿔드렸더니 식감이 부드러워지면서 식사 시간이 즐거워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트밥은 현미보다 부드럽고 흰밥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니까 어르신들한테 딱 맞는 조합입니다. 오트밀을 넣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쌀 2컵에 오트밀을 스푼으로 2스푼 정도 넣고 물은 평소와 똑같이 부으시면 돼요. 오트밥이 불면서 물을 흡수하니까 물을 더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단맛이 첨가된 오트밀은 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제품은 설탕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혈당을 올립니다. 오트밀을 넣으면 밥에 고소한 맛이 더해지면서 씹는 맛도 살아납니다. 특히 입맛이 없을 때 오트밥을 드시면 자연스럽게 씹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요.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게 오트밥의 장점입니다. 흰밥에 오트밀만 넣어도 밥맛이 훨씬 고소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한번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이번 주말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세 번째 재료는 울금 파우더입니다. 울금은 강황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커큐민은 우리 몸속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면 인슐린 반응이 둔해지거든요. 그걸 다시 깨워주는 게 커큐민입니다. 일본 도쿄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당뇨병 전 단계로 진행될 위험이 35% 정도 줄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라는 건 혈당이 정상보다는 높지만 아직 당뇨는 아닌 상태를 말하는데 이 시기에 잘 관리하면 당뇨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80대 초반 홍의자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산책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울금밥을 드시게 했더니 몇 주 지나서 무릎이 한결 편해지고 산책도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울금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관절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울금 파우더를 넣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쌀 1컵 기준으로 티스푼 반 스푼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향이 강해지니까 적당히 조절하셔야 합니다.
만약 울금 향이 부담스럽다면 후추를 아주 조금만 넣으면 향이 순해져요. 후추는 커큐민 흡수율도 높여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울금밥은 색깔이 예뻐서 식욕도 자극합니다. 노란빛이 도는 밥을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밥 먹는 시간이 즐거워져요. 처음엔 색이 낯설어도 먹다 보면 이 색깔이 주는 따뜻한 느낌이 좋아집니다. 노란빛이 도는 밥 한번 시도해 볼 마음 드시나요? 처음엔 색이 낯설지만 먹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재료는 바로 식힌 밥입니다. 밥을 식히면 전분 구조가 바뀌면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생겨요.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밥을 먹어도 따뜻한 밥보다 식힌 밥이 혈당을 덜 올린다는 겁니다. 폴란드 식품영양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식힌 밥을 먹은 그룹은 따뜻한 밥을 먹은 그룹보다 혈당이 25% 더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70대 후반 최인호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밥을 전날 밤에 미리 지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아침에 살짝 데워서 드시게 했더니 아침 피로가 확 줄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밥을 식히는 것만으로도 몸이 반응하는 속도가 달라진 겁니다. 밥을 식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을 지은 후 1시간 정도 식힌 다음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돼요. 먹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우시되 너무 뜨겁게 데우지 마시고 미지근하게만 데워서 드세요. 다만 밥을 하루 이상 보관하실 땐 꼭 재가열해서 드셔야 세균 걱정이 없습니다. 식힌 밥은 따뜻한 밥보다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어요. 씹는 맛이 더 좋고 입안에서 천천히 씹히면서 자연스럽게 포만감도 빨리 느껴집니다. 급하게 먹지 않게 되니까 소화에도 좋고 식사 시간도 여유로워져요. 혹시 식은 밥 그냥 버리지 않으셨나요? 이제부턴 버리지 마시고 냉장 보관했다가 드세요. 이 네 가지 재료는 각각 따로 써도 좋지만 함께 넣으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사과 식초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오트밀은 포만감을 유지시키고 울금은 염증을 완화하고 식힌 밥은 저항성 전분을 늘려줍니다.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작용하면 혈당이 안정되면서 식후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서 써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재료를 함께 활용하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 식초와 오트밀은 혈당을 완화시키고 울금은 염증을 줄이고 식힌 밥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식후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재료들을 무작정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당한 양을 지켜야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하거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식초나 향신료,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실천 방법은 단계별로 나눠서 하시면 부담이 없습니다. 처음엔 사과 식초만 넣어보세요. 일주일 정도 드시면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시는 겁니다. 식후 졸음이 줄어들거나 속이 편안하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익숙해지면 오트밀을 추가하세요. 사과 식초와 오트밥을 함께 지으면 밥알이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하게 지어집니다. 이 조합만으로도 혈당은 이미 많이 안정됩니다. 울금은 향에 익숙해질 때까지 천천히 시도하세요. 처음엔 티스푼 반 스푼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울금 향이 강하다고 느껴지면 후추를 아주 살짝 넣으면 순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밥을 식히는 습관을 들이세요. 밥을 하루 전에 미리 지어서 냉장 보관했다가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생기면서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오릅니다. 밥을 식히는 게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습관이 되면 오히려 편해요. 전날 밤에 밥을 지어 놓으면 아침에 데우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혈당 관리가 습관처럼 자리 잡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몸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밥을 바꾸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밥을 먹는 순서입니다. 밥을 먼저 먹지 마시고 반찬부터 드세요. 특히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시면 식이섬유가 위에서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그 다음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오릅니다. 같은 반찬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겠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는 습관이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채소 속 식이섬유는 위 속에서 젤리처럼 변하면서 당이 천천히 흡수되게 만듭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 한 젓가락, 나물 한 젓가락 먼저 드시고 밥을 드시면 식후 졸음이 확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식사 시간입니다. 천천히 씹어 드세요. 밥을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한 숟가락 먹고 10번 이상 씹는 습관을 들이시면 포만감도 빨리 느껴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밥 한 공기를 최소 15분 이상 걸려서 드시는 게 좋아요. 천천히 씹으면 침이 많이 나오는데 이 침 속에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서 탄수화물을 미리 분해해 줍니다. 그러면 위와 장에서 소화 부담이 줄어들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씹는 횟수만 늘려도 식후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식사 후엔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빠르게 내려갑니다. 소파에 앉아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딱 10분만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세요. 설거지를 하거나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밖으로 나가기 힘드시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됩니다. 창문 앞에 서서 바깥 풍경을 보면서 천천히 걸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날씨가 좋은 날엔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걸으면 더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물을 충분히 드세요. 식사 전후로 물을 한 컵씩 드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식사 중엔 물을 조금만 드시고 식사 후에 충분히 드세요. 물은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위를 자극해서 소화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위가 예민해지니까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식사 30분 후에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부터 시작해 보고 싶으신가요? 사과 식초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오트밥부터 시도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모든 방법이 처음엔 낯설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씩 천천히 해보시면 어느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식후 졸음이 줄고 오후에 기력이 남고 손주와 놀아줄 여력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밥을 바꾸는 힘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밥을 끊어야 건강해진다는 상식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밥은 적이 아닙니다. 밥 짓는 습관이 문제였을 뿐이에요. 흰밥이든 잡곡밥이든 밥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못된 상식은 밥을 무조건 줄이거나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바른 관리는 밥을 다르게 짓는 겁니다. 사과 식초 한 숟갈, 오트밀 2스푼, 울금 파우더 반 스푼, 그리고 밥을 식혀서 드시는 것. 이 네 가지만 지켜도 혈당은 충분히 안정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분명합니다. 밥을 무작정 끊으면 기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줄어듭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단백질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적당히 드셔야 몸이 제대로 움직입니다.
밥을 끊으면 당장은 혈당이 안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는 놀랍습니다. 밥을 바르게 지어서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식후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오후에도 기력이 남아서 손주와 놀아줄 수 있고 산책도 나갈 수 있어요. 무릎이 아파서 못 걷던 분들이 다시 걷기 시작하고 눈이 무거워서 낮잠을 자던 분들이 설거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밥을 지으실 때 사과 식초 티스푼 하나만 넣어 보세요. 그 한 숟갈이 내일 아침 여러분의 몸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식초 한 숟갈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밥을 바꾸면 혈당이 안정되고 혈당이 안정되면 몸이 편해지고 몸이 편해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밥이 무섭지 않습니다. 밥은 여러분의 친구예요. 제대로 짓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 공복 혈당을 낮추는 저녁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음날 아침 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맛있는 밥 드시길 바랍니다.